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고 계시는 리뷰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장 교수님, 요즘 리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께서도 리뷰가 중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게를 오픈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었는데 리뷰가 10개밖에 없다. 다들 가게에 와서는 맛있게 먹고 가시는데 리뷰가 10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신경 쓸 편은 아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리뷰가 10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마케팅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먼저 제가 직접 겪은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일간의 장기적인 강의를 앞두고 헤드셋 마이크를 사러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었습니다. 2만 원대 중반 되는 적당한 가격대의 상품을 하나 발견하고는 바로 결제 버튼을 눌렀었어요. 그런데 결제하고 나서야 깨달았었어요. 내가 주문한 상품에 리뷰가 단 한 건도 달리지 않은 상품을 내가 주문했더라고요. 리뷰가 하나도 없었으면 되게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바로 내가 이 상품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서요. 바로 주문을 취소했었어요. 다행히 그 판매자 연락처가 상세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뷰가 하나도 없어서 취소했다 했었더니 그 사장님 얘기가 마이크 커버 3개를 추가하게 되면서 상품 구성을 새로 하는 과정에서 리뷰가 다 초기화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페이지를 찾아봤었더니 300개가 넘는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안심이 돼서 다시 그 상품을 주문했었습니다. 이 경험을 그 카페 사장님에게 알려드렸었어요. 제 경험을 한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처럼 소비자들은 리뷰 하나하나를 이 상품을 사야 되느냐 하는 리뷰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소비자 행동 연구가인 유명한 심리학자인 로버트 차알디니가 말한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 아시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리뷰가 바로 사회적 증거가 되는 대표적인 증거가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옥션 조사 결과 온라인 상품을 구매하게 될 때 리뷰가 미치는 영향력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앱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리뷰 답변율이 높은 매장은 그렇지 않는 매장보다도 월 평균 매출이 23%가 더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 네이버에서도 이 리뷰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사람들이 가짜로 리뷰를 많이 올려놓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의 신뢰성에 혼돈을 일으키게 되게 되니까 가짜 리뷰를 없애자 하는 것에 아주 네이버가 진심입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인공지능 모듈을 고도화해서 조작된 영수증이나 허위 거래로 만든 영수증으로 쓴 리뷰를 아주 잘 걸러내고 있거든요. 플랫폼도 이 진짜 리뷰의 가치를 지키려고 이제 발먹고 나선 셈이지요. 네, 저도 정말 리뷰를 많이 보는데 차이가 한 23% 정도나 난다고 하니까 그럼요. 정말 큰 차이네요. 23%는 큰 차이입니다. 특히 첫 주문한 후에 리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주문을 한 후에 일주일 내에 리뷰가 없는 매장의 경우에 재주문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처음 내 제품을 출시했을 때는 리뷰가 전혀 없어서 판매가 되지 않았었어요. 첫 구매자에게 리뷰 작성 시 추가로 할인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추가 할인을 제공했었더니 진정성 있는 고객들의 리뷰가 많이 쌓이면서 매출이 300% 이상 늘더라. 300%는 3배거든요. 바로 초기에 고객들이 주문한 후에 리뷰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된 셈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럼 리뷰에 답글을 단다. 그런데 우리가 손님이 리뷰를 쓰고 사장님이 리뷰에 답글을 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두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 리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이 리뷰를 쓰고 사장님이 답글을 달면은 그것을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잠재 고객들이 그 리뷰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무료 마케팅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한 손님이 아유, 요집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소스가 특별한 것 같던데요. 이렇게 리뷰를 남겼다면 보통 어떻게 사장님들이 리뷰 답글을 다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끝내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소중한 리뷰 감사합니다. 저희 파스타 소스는 이탈리아 현지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되 3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게 개발했어요. 특히 파마산 치즈는 24개월 숙성된 프리미엄 등급만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리뷰를 보고 이제 답글 사장님의 답글을 보면 진짜 여기 제대로 하는 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답글을 정보성 답글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한 줄의 답글이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에게 우리 매장의 전문성과 정성을 보여주는 마케팅 메시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희석 효과라는 것인데요. 희석 효과가 이렇게 섞는다는 뜻이잖아요. 섞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디저트 카페가 있었는데요. 5점 만점 리뷰들만 그득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짐작했던 것처럼 이거 전부 다 가짜 리뷰다 하고 의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케이크가 조금 달았어요 하는 3점 리뷰가 올라왔었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고객님의 소중한 피드백 감사합니다. 당도를 조절한 저당 버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놀랍게도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매출이 증가했어요. 바로 한꺼번에 5점 만점의 그득한 리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도의 부정적인 리뷰의 존재가 오히려 매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바로 이런 심리를 잘 활용해야 돼요. 부정적 리뷰에도 물론 성의껏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될까요?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요 세 가지 전략을 기억하세요. 첫째로는 모든 리뷰에는 24시간 이내에 답변하세요. 빠른 응답은 내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되고 서비스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성 답글로 써주세요. 단순히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인사가 아니라 우리 매장의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 리뷰가 올라오게 되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정성 있게 고객의 말을 경청하게 되면서 고쳐나가겠다 하는 개선 의지를 보여주게 되게 되면 고객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고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리뷰 하나하나가 정말 모두 다 마케팅 기회라는 거 잘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리뷰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신뢰 화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 키운 리뷰 하나가 열 광고 안 부럽다고 말했었는데요. 바로 이 전략적인 리뷰가 바로 현대 자영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수님,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몇 가지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리뷰가 아예 없는 신규 매장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리뷰를 쌓아야죠. 사실은 첫 번째 리뷰가 제일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친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먼저 리뷰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첫 고객에게는 리뷰를 써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니면 리뷰를 써주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무료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무조건 만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악성 리뷰가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저라도 또 많은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화가 나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악성 리뷰일수록 더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고객님의 불편한 경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개선할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처럼요.
이런 대응을 보는 다른 고객들이 여기는 이 사장님께서는 정말 고객을 소중히 모시고 서비스 마인드가 뛰어나구나.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건가요? 아까 제가 정보성이라 했었는데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리뷰를 단순한 고객의 평가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리뷰를 단순한 고객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가게에 우리 회사의 중요한 마케팅 기회로 보시라 요 점입니다. 바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 매장의 리뷰를 보고 있다. 그 한 줄 한 줄이 바로 무료 광고판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잘 키운 리뷰 하나가 열 인플루언서 안 벌어올 만큼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내용도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리뷰는 단순한 후기가 아니라 고객에게 우리 가게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이고 서비스입니다라는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고객들은 리뷰를 통해서 우리 매장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판단합니다. 리뷰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서 답변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큰 매출 차이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을 다뤄볼 건가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져서요. 보통 네이버나 구글 검색으로 사람들이 구매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어떤 것을 사야 되니 하면은 바로 추천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챗GPT가 당신의 가게를 추천하게 하라.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검색이 아니라 추천한다 라는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신선한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선한 제목으로 내용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우리 리뷰 관리 팁 꼭 실천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